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만 원. 이게 대한민국에서 3천만 명? 개인정보를 털린 회사가 물어낼 배상금입니다. 6,500억 원. 이게 미국에서 똑같은 사고를 낸 회사가 물어낼 배상금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쿠팡은 고객 계정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해커들 손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쿠팡의 태도입니다. 약관에 이런 문구를 슬쩍 넣어뒀더군요. 회사는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석하자면 이겁니다. 해커가 털어갔으니 우리 잘못 아니다. 우리한테 따지지 마라. 3천만 명이 넘는 국민의 정보를 지키지 못하고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됩니까? 더 가관인 건 쿠팡을 탈퇴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가입은 3분이면 되는데 탈퇴는 무려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암호를 다시 입력하고 설문조사에 응답하고 정말로 탈퇴하시겠습니까? 하고 또 물어보고 와우 할인가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새벽 배송 혜택이 사라집니다. 쿠폰이 모두 사라집니다. 하면서 온갖 경고 문구로 협박을 합니다. 특히 유료 회원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은 계정 탈퇴 전에 멤버십부터 해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혜택 포기하기 같은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해지 버튼은 화면 맨 아래 구석에 작게 숨겨놓고 계속 이용하기 버튼은 크고 화려하게 강조해 놨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기만적 설계 방식이죠. 가입할 땐 환영하더니 떠나려 하면 온갖 방법으로 붙잡는 겁니다. 마치 헤어지려는 연인을 붙잡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뭘 하고 있을까요? 쿠팡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을까요? 아닙니다. 공정위는 쿠팡에게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 니들이 알아서 고쳐라 하고 권고한 겁니다.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스스로 개선하라고 부탁한 거죠.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할까요? 공정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법리 다툼으로 소비자 피해를 바로잡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단순 화면 구성만으로 소비자를 혼동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쿠팡을 강력하게 처벌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법의 허점을 쿠팡이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정위는 지난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서 다크 패턴 6개 유형을 금지했지만 제재보다는 업계 자율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자율 규제. 말이 좋아 자율 규제지 사실상 기업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위는 일단 빠른 개선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봐서 제재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는 이미 유출됐고 복잡한 탈퇴 절차 때문에 수많은 소비자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로펌 SJKP는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송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어도 법원이 정하는 배상액이 고작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3천만 명이 피해를 봐도 한 사람당 받는 돈은 커피 몇 잔 값에 불과한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옵트인 방식이라 집단 소송에 직접 참여 신청을 한 사람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향이 모집한 원고가 2,500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만 배상을 받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옵트아웃 방식입니다. 별도로 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피해자 전체가 자동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배상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2021년 미국 통신사 티모바일은 가입자 7,660만 명의 정보 유출 사고 후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2024년 AT&T는 2차례 데이터 유출 사고로 약 2,600억 원을 합의금으로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10만 원, 미국은 수천억 원.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쿠팡을 제대로 혼내주려면 미국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한국에서 매출의 90%가 발생하지만 상장은 미국에서 했죠. 미국에 상장된 쿠팡 INC라는 모회사가 한국 쿠팡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후 11월 29일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12월 1일 쿠팡 주가는 5.36% 하락했습니다. 주주들이 손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소송에서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뿐만 아니라 주주 손실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게다가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이번 사태를 제대로 공시했는지도 따지고 있습니다. SEC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겪으면 사용업일 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아직까지도 SEC에 이번 사태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2018년 SEC는 야후가 5억 명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을 2년 넘게 미공시한 것에 대해 과징금 3,500만 달러, 약 51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도 공시 지연으로 인한 엄청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커뮤니티는 회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정열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전체 매출의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지난해 쿠팡의 매출은 41조 원입니다. 3%면 1조 2천억 원입니다. 산술적으로 쿠팡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 과징금과 별도로 집단 소송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도 추가되면 쿠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쿠팡은 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고도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약관에 넣어둘 수 있었을까요? 이미 2021년에도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쿠팡은 슬그머니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바로 이 면책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또 사고 나면 우리 책임 아니니까 미리 동의받아두자. 이런 신보였던 거죠. 그리고 2024년 예상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쿠팡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이미 면책 조항에 동의했으니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게 바로 대기업의 치밀한 법률 전략입니다. 공정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면책 약관의 모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방안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용자들이 이 면책 약관에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약관을 수정하면 제3자의 서버 접속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까지 회사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정위도 강력한 제재 대신 자진 시정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쿠팡을 이기기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대기업은 법률 전문가들을 동원해 빈틈없이 자기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는 늘 한 발 늦습니다. 사고가 터져야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도 처벌은 미약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개인정보를 털리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정체불명의 스팸 문자에 시달립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실제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보냈다며 가짜 문자가 오고 배송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3천만 명의 정보가 암시장에 팔려나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우리 책임 아니다며 발뺌하고 정부는 자진 시정하라며 권고만 하고 한국 법원은 1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이게 과연 정의입니까? 다행히 미국에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라도 제대로 된 배상과 처벌이 이뤄져야 쿠팡도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도 개인정보 관리 소홀히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질 겁니다. 한국에서는 10만 원 주면 그만이지만 미국에서는 수천억 원을 물어내야 하니까요.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건 우리나라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쿠팡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당장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쿠팡을 사칭한 문자에 링크가 있으면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끊으십시오. 그리고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 법무법인에서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한국에서 받는 배상액은 적을지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걸 기업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토스, 배달의민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모든 플랫폼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도 쿠팡처럼 약관에 교묘한 면책 조항을 넣어뒀을지 모릅니다. 탈퇴하려 해도 복잡한 절차로 붙잡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편리함에 취해 무심코 동의했던 약관들 한 번쯤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소비자를 우롱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처벌과 배상이 가능한 법을 만들라고 말입니다.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개인정보 유출에도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수천억 원을 물어내야 기업들도 정신을 차립니다. 쿠팡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운다면 조금씩이라도 세상은 변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